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품질재단 심규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온실가스 실제로 CBM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론을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 배출량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산정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그 개요 바탕으로 실제 산정 절차 및 검증을 진행했을 때 발생한 이슈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출량 산정 개요입니다. 아마 이 그림은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이 보셔가지고 아실 수도 있긴 한데 CBM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바탕으로 배출량을 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공정에서의 직접 배출, 그 다음에 전력 소비로 인한 간접 배출, 마지막으로 전구 물질 투입으로 인한 배출로 보시면 되겠고요. 먼저 공정에서의 직접 배출 같은 경우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제 공정 배출이라든지 연료 연소로 인한 배출, 그 다음에 열의 생산 위치와 상관없이 열 소비로 인한 배출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간접 배출은 이제 전력 소비로 인한 배출만 생산됩니다. 전력도 마찬가지로 생산 위치랑 무관하게 전력 소비로 인한 배출은 다 간접 배출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전구 물질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 원료로서 우리 공정에 투입이 될 때 그때 이제 투입되는 전구 물질에 대한 배출을 이제 전체 배출량에다가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다만 이 그 CBM 배출량 산정하는 게 보통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이제 LCA나 PCF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이 LCA 같은 경우는 원료의 추출부터 그 다음에 사업장 내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배출량, 마지막으로 제품을 사용하고 폐기하는 배출량까지 다 포함되는 게 LCA인데 CBM은 기본적으로 다운스트림 활동인 제품 사용 및 폐기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업스트림과 미드스트림 활동에서도 일부분이 빠지게 되어 있는데요. 밑에 있는 이제 그 CBM 배출량에서 불포함되는 걸 보시면 업스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스콥 3에 해당하는 이 원자재 자체에 대한 배출량, 아니면 뭐 운송 및 유통, 이동 연소에 의한 배출량은 다 빠지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활동 관련 연료 및 에너지 사용, 그다음에 뭐 임직원 통근 이런 것들도 다 빠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생산 공정에서의 배출량 같은 경우는 생산 그 공정 사업장 내에서도 또 이제 이동 연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 이동 연소는 이 CBM 배출량에서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나 이제 제도권에서는 요거까지 포함해서 이제 산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바탕으로 제품의 고유 내재 배출량이라는 것을 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크게 제품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 제품과 복합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단순 제품은 방금 말씀드린 전구 물질을 투입하지 않고 우리 생산 공정에서만 생산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배출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복합 제품은 우리 생산된 제품 이외에 이제 전구 물질을 투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배출량까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아까 앞에 이제 설명드린 이제 이 단순 제품 같은 경우는 생산 공정에서의 귀속 직접 배출과 간접 배출, 그러니까 공정 배출이나 열 또는 이제 전력 소비로 인한 배출량만 구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복합 제품은 전구 물질 내재 배출량까지 합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분모에 있는 보통 이제 생산량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생산량으로 나눠서 이 두 제품에 대해서 배출량을 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밑에 이제 예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품 생산 공정에서의 직접 배출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이제 공정상 특히 이제 철강 제품, 뭐 알루미늄 제품 등이 우리나라가 유럽에서 많이 수출하는 제품들이잖아요. 뭐 철강의 일관 제철 공정에서 이제 환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 배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간접 배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전기로로 인해서 이제 뭐 연주나 압연 공정에서 소비되는 전기, 특히 철강 공정에서 전기로에서 전기가 많이 소비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간접 배출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전구 물질 배출량 같은 경우는 그 제철 공정에서 투입되는 이 소결광 펠릿이 이게 앞에서 전구 물질로서 이제 투입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전구 물질 배출량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모는 생산 공정의 활동 수준인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생산량으로 나누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 공정에서의 활동 수준이 특히 저희가 이제 지금 중진공 사업으로 검증을, 특히 이제 중소기업 위주로 검증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전구물질 투입량 관련해서 조금 이슈들이 있어서 요건 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구물질 같은 경우에는 일단 100이 우리 사업장으로 다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 판매되거나 다른 생산 공정으로 전구물질이 사용되는 경우는 이제 외부 전달로 고려를 해서 요거는 빼고 순수하게 우리 공정으로 들어오는 전구물질량만 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전구물질을 투입해서 이 CBM 제품을 생산을 했을 때 생산량 중에서 요 스크랩 같은 게 발생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 부산물, 뭐 폐기물 스크랩,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최종적으로 제품이 생산됐을 때 양품 이외에도 불량품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불량품, 뭐 그 앞단의 스크랩이나 부산물 이런 것들은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생산된 CBM 제품 양품만 85%로 이제 그 규정을 해서 보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검증을 하면서 또 이제 발생한 또 이슈가 뭐냐면 이 생산 공정상에서 그 전구 물질이 투입되고 나서 이 외주를 주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외주로 주는 경우는 외주로 처리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까지 다 우리 제품 생산량 배출량을 구할 때 포함시켜 가지고 산정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배출량 산정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제품의 고유내재 배출량 이제 산정 절차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5단계를 거치게 되겠고요. 먼저 그 CBM 대상 제품을 식별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방금 신설인 박사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내 시설군 경계를 정의를 해야 하는데 결국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이 어떤 제품이 CN 코드를 통해서 CBM 제품이 식별됐으면 그 CBM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 공정이 어떤 것인지 그 생산 공정을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생산 공정별로 정의를 하셔도 되고 만약에 제품이 한 개다 그러면 생산 공정이 모여 있는 시설군 단위로 정의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제품별 생산량 산정을 위한 생산 공정 정의가 요 앞단에서 이 그 경계를 정의한 것과 맞물려 가지고 정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이제 온실가스 모니터링 방법을 정의를 하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특히 중소기업 위주로 검증을 하다 보니까 이 에너지 사용량 특히 뭐 전기나 열 소비 이런 걸로 인해서 배출한 그 배출량을 그 할당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할당에 대한 그 논리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한 면이 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CBM 규정에서는 이런 이제 뭐 할당은 뭐 사용 시간, 질량, 엔탈피, 뭐 기타 과학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정한 어떤 방법을 사용해라 할 수 있다라고는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제품 생산하고 있는 그 업체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모니터링 방법을 좀 정확하게 정의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요 정의된 방법론으로 인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실시하시고 최종적으로 배출량, 내재 배출량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CN 코드 식별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방금 신설인 박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는 이제 검증 과정에서 조금 이슈가 된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우선 일단 뭐 기계 장비 제조 같은 어떤 이런 하나의 제품 같은 경우는 HS 코드가 이제 8로 시작하기 때문에 CBM 제품으로는 해당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분해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유럽에 수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분해된 제품은 또 7XX로 이제 해당이 돼서 CBM 제품으로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그 중견 기업 이제 뭐 그 대기업이 수출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제 업스트림에 있는 중소기업이 자기네 제품은 CN 코드상 CBM 제품에 해당이 되는데 반대로 이제 그 대기업에서는 그거를 이제 합치고 다른 물건을 만들기 때문에 그 제품은 또 CN 코드의 그 CBM 제품이 해당이 안 돼서 저희가 검증을 현재 하고는 있는데 그 해당 기업이 사실은 이제 CBM 제품 생산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에서 제외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된 기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CN 코드 같은 경우는 판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후로 수입이 될 때, 이후 영내로 수입이 될 때 어떻게 수입이 되는지도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중간 단계에 있는 미드스트림 같은 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 판단하기가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뭐 무역회사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뭐 일반적인 대기업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기업이 영내에서 어떤 CM 코드로 수입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것까지 이제 업스트림 기업한테 알려줘야 되는 조금 약간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좀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는 또 CM 코드를 그 실제로 사용하는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HS 코드가 CM 코드랑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HS 코드로 일단은 판별을 하고 혹시나 이 HS 코드가 CM 코드랑 100%또 그 CM 코드 나머지 뒤에 숫자랑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잘 판별을 해서 CBM 제품인지 식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생산 공정, 그다음에 시스템 경계를 정의를 하셔야 되는데 요 사업장 경계라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제도권 이제 배출권 거래제도나 이제 목표관리제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사업장 아래는 일단 생산에 필요한 생산 시설뿐만 아니라 어떤 식당이라든지 사무실, 후생시설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것들은 CBM에서는 빼게 되어 있고요. 그 안에 또 시설군 경계가 있고 그 안에 또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제품 A, B가 아니라 제품을 하나만 생산한다고 하시면 공정을 나누지 않고 시설군 경계로서 보고를 하셔도 되고요. 우리 회사가 다양한 CBM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이 공정들이 엄청 복잡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공정을 나누셔가지고 보고를 하셔야지만 과대 산정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중견이나 뭐 대기업 이상으로 갈수록 이 공정들이 복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공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산출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검증하는 것도 어려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쨌든 과대 배출량 산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산정 경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생산 공정을 정의하는 옵션은 우선 그 생산 공정뿐만 아니라 시설 군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품목이 CM 코드상 품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품목을 품목군의 형태로 보고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품목군들이 다른 생산 공정을 거치는 개수라든지 이제 생산 공정이 다르다라고 하면은 품목군으로 보고했을 때 불합리하게 산정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업체 측에서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품목으로 하실지 품목군으로 하실지 잘 보시고 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부터 세 페이지는 참고 사항으로 넣어드렸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그 산업부랑 환경부에서 이제 공동 개발한 CBM 산정 그 전환기간의 CBM 산정 가이드라인 부분에서 발췌를 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그 가이드라인을 좀 잘 읽어보시면은 예지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1, 2, 3 공정 그 다음에 밑에 5 공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4, 5 공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하나의 시설군으로 보고를 하셔도 되고 이 공정마다 너무 특성이 다르다라고 하면 공정을 쪼개가지고 배출량을 산정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이 5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폐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그 여러 생산 공정에서 소비되는 이제 별도의 공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된 전기가 뭐 1, 2, 3, 5, 4공정으로 다 들어가고 가스도 마찬가지로 다 회수가 되고 이렇다고 하면은 요 공정은 따로 또 빼셔가지고 할당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나머지 1, 2, 3, 4는 하나의 제품이다라고 하면은 하나로 시설군으로 사업 경계를 정의하셔서 보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이거랑 이제 다음 사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앞 페이지에서 이제 직접 배출량, 그게 연료 연소라든지 공정 배출, 열 소비가 직접 배출량이고 전력 소비에 따른 간접 배출량, 그 다음에 전구물질 배출량으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직접 배출하고 간접 배출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서 좀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장 배출량을 각 제품별 생산 공정에 귀속시켜서 생산 공정 배출량을 결정을 해야 한다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직접 배출량은 정확하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직접 배출량, 그 다음에 유입, 유출을
열에 따른 배출량, 그 다음에 유입 유출 폐가스에 따른 배출량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전력 생산에 따른 배출량은 또 제외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 내부에서 생산 공정에서 생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직접 배출해서 빼고, 소비를 하는 전력 소비에 따른 배출량은 무조건 다 생산 공정 기속 간접 배출량으로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전력 같은 경우는 직접 배출량에서는 생산량을 빼고, 그 다음에 그 간접 배출량에는 소비한 양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직접 배출량 열이랑 이제 가스에 따른 배출량 같은 경우는 그 열 유치, 폐가스 유출입, 그다음에 전력 유입이 타 생산 공정이나 시설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전력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받는다고 하시면은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직접 배출량 같은 경우는 밑에서 그 써져 있고,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뭐 연료 연소라든지 공정 반응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이다 보니까 무조건 생산 공정 안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다음에 이 전력 생산 배출량 같은 경우는 우리 공정에서 생산을 했다, 우리 사업장 안에서 생산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빼주시고, 만약에 외부로 생산돼서 전력이 전달된 경우가 있다,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해주시고, 소비된 전력만 이 간접 배출로 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생산 공정 귀속 배출량 결정 방법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렇게 그 생산 공정 직접 배출과 간접 배출 제품의 이제 그 전구 물질에 대한 배출량을 구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결국에는 모니터링 방법, 자기 이제 사업장에서 이 CBM 제품 대상으로 내재 배출량을 어떻게 산정할지 이 논리를 조금 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생산 공정별 연료, 원료, 전력 소비량 수집 원칙이나 배출량이 누락, 중복 발생하지 않도록 데이터를 수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중소기업을 저희가 검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특히 생산 공정이 단순하고 그다음에 뭐 적게 있다고 하더라도 전력 소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한전에서 전력을 이제 그 끌어와서 한전에서 전기를 받아가지고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그 법정 계량기가 보통 하나만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한전 계량기를 통해서 전력 소비량이 결정이 되는데, 문제는 이 생산 공정에서 사용된 소비 전력량만은 따로 발라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따로 그 계측기를 달아서, 전력량기를 달아서 관리를 안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일반적인 사무시설이라든지 식당, 후생시설 이런 것들에서 사용되는 전력량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중복 과다 산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최대한 생산 공정에서만 사용되는 전력 소비량을 발라내야 되는데, 어떻게 발라낼 수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특정 기업의 제품이 전력 소비만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동일 생산 라인에서 다른 제품을 연속 생산하는 경우 연간 사용 시간을 기준으로 배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생산을 할 때 배치라는 걸 사용하고, 배치 단위로 투입과 산출이 결정이 되는데, 이 배치 단위에서 CBM 제품을 넣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넣었을 때 그 배치가 실제로 하루에 뭐 10시간, 만약에 뭐 한 달에 뭐 300시간을 했다고 하면 그 300시간에서 이 배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10시간이다. 그러면은 전체 그 전기 사용량 대비 뭐 300분의 10시간 해가지고 요 정도는 우리 생산 공정에서 전기 소비량으로 간주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좀 잘 짜셔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누락이나 중복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 사용량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 기기를 다 설치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저희가 뭐 요거 말고도 그냥 제 개인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그 사업장에서의 어떤 뭐 FEMS라든지 MES 이런 시스템 개발하는 과제도 참여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 측정 기기를 단순 설치하는 것도 문제지만, 왜냐하면 기기들이 비쌀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기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 배전반, 분전만 하면서부터 연결되는 그런 내선, 전력선까지 다 깔고, 그다음에 그 공정이 조금 많다라고 하면 그거를 또 다 그 전기 업체한테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좀 상당하게 많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시면은 이 논리를 좀 잘 짜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질량으로 할 수도 있고 부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공정 안에서 어떻게 할당을 할지의 논리에 대한 게 결정이 되었으면은 이 직접 배출량은
그 실제로 어떻게 배출이 되는지 정하셔야 되는데, 크게 방법이 측정 방법과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이 측정 방법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계측기 기기가 설치가 돼야 되고요, 반드시 돼야 되지만 이 실시간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데이터로 수집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측정 방법을 사용하시는 뭐 경우는 흔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이제 측정 방법 같은 경우는 특정 어떤 공정이라든지 이 공정 배출이 발생하는 그 분야에서 특히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산 방법은 가장 쉽게 계산할 수가 산출을 할 수가 있는데, 활동 자료 곱하기 배출 개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배출 개수 같은 경우는 이 정해진 배출 개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활동 자료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보일러 연료 연소에 따른 이제 배출량이라고 하면은 보일러 연료는 이제 연료량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게 활동 자료가 되겠고요. 클리커 생산에 따른 배출량 같은 경우는 클리커 생산량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전력 사용량만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전력 사용량이랑 뭐 전력 배출 개수로 곱하시면 되겠고, 앞에서 또 박사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내 배출권거래제도 방법을 한시적으로 올해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출권거래제에서 그 제시하는 방법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올해까지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요 다음번에서 요 참고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이 바이오매스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검증한 곳에서는 한 번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요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배출량을 이제 바이오매스 연소에 따른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CBAM 같은 경우는 이 유럽에서 또 정한 바이오 연료 지속 가능성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인증을 받고 있는 ISC EU라는 게 있는데요. 이 EU에서 정한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속 가능성 기준이라고 하면은 뭐 재배된 농업 이범에 바이오매스를 사용한 경우, 그 다음에 이 환경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토양 품질 및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합법적 생산, 그 다음에 노동 권리 준수, 뭐 노동 시간이라든지 강제 노동이나 아동 노동 같은 것들이 없는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지속 가능성 기준을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실가스 기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요거는 이제 CBAM이랑 다르게, CBAM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료 투입부터 그 제품의 소비랑 폐기까지는 LCA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제품의 소비랑 폐기는 CBAM에서 포함이 안 되는데, 다만 요 바이오매스를 사용하는 기준 같은 경우는 LCA 기준이라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산부터 이제 소비가 되고 뭐 폐기는 없으니까 이제 소비가 되는 전 과정의 배출이 화석연료를 사용했을 때 기준치가 유럽에서 정해져 있거든요. 그 기준치 대비 일정 수준 낮아야지만 요 바이오매스 사용량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방금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요 배출권거래제 방법이 올해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아니면 이제 시험 기관에 맡겨가지고 이 배출량 자체만 이제 0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죄송합니다. 배출량만 0이라고 입증을 할 수 있으면은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 기준보다는 유럽 기준이 이 환경 기준 이외에 다른 이제 합법적 생산이나 노동 권리 준수까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까다롭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직접 배출과 이제 간접 배출에 대한 배출량을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중요한 전구물질 배출량 산정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구물질 배출량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전구물질이 우리 그 생산 공정 안에 투입이 됐을 때 발생하는 배출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구물질을 우리 생산 공정, 생산 그 시설군 경계에서 직접 생산하는 경우랑 전구물질을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이제 투입을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경험상 대부분의 기업들이, 특히 중소기업들이 다 전구물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전구물질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고유해제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직접 배출, 간접 배출을 통해서 이제 그다음에 거기에 또 전구물질이 또 투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까지 포함해서 산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사업장 내에서 생산돼서 다른 공정으로 이제 그 전구물질이 배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양은 또 제외를 하시고 또 산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전구물질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이게 가장 이슈인데, 결국 그 공급자로부터 실제로 요 배출 개수가 되겠죠. 배출 이제 구매량은 어차피 저희가 얼만큼 살지가 결정이 되어 있는 거니까 배출 개수를 받아서 이제 산정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안 주는 업체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중국 업체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입을 해서 산정하는 업체가 있었는데, 오히려 중국 업체가 이제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그냥 배출 개수를 이제 그 업체로 넘겨준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중국에서 얼마나 그걸 정확하게 산정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었고, 국내는 이제 업스트림 기업이 이제 지금 그 중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산정을 제도권에 기존에 포함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산정을 안 하고 있었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받아서 산정을 하는 경우가 조금 힘들어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기본값이나 추정값을 이제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뭐 사실 20% 이내에도 이미 이거는 끝난 건데, 이미 올해 7월까지만 이제 가능했던 건데 20%가 초과하는 기업들도 많아가지고,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아까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다시피 그 우리가 이제 그 이 배출량을 업스트림에서 공급받는 전구물질에 대한 배출량을 구하려고 노력을 했다. 메일도 보내고 뭐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답장이 없거나 아니면 답장을 줬는데 줄 수가 없다라고 한 그 증빙들을 좀 잘 모아놓았다가 나중에 좀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관련해서는 뭐 그 유럽에서 EU에서도 이제 어떤 기본값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산정 개요와 산정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저희가 지금 중진공 그 중소기업 CBAM 검증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심사원분들이 검증을 통해서 이슈가 된 점을 좀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슈 사항은 크게 이제 6가지가 되겠고요. 분류에 따르면 왼쪽 분류를 보시면, 먼저 CN 코드 식별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수출하는 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니까 사실은 거의 뭐 100%에 가깝게 다 그 무역업체라든지 이제 다운스트림 업체로 이제 CBM 제품을 넘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 이제 간접 수출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간접 수출이다 보니까 최종 제품 CN 코드를 확인하는 경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또 좀 황당한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특정 대기업인데 그들은 앞단에서 CBM 제품으로 너희들께 판단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받았는데, 정작 자기네 제품이 유럽으로 수출되는 CN 코드를 업스트림 업체에 안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알아서 파악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이제 업체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약간 그거는 좀 황당한 좀 케이스였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특정 제품이 분해돼 가지고 이제 EU로 수출이 될 때는 그 분해되기 전 제품은 CBM 제품이 해당되지 않으나 최종 제품이 CBM 제품으로 해당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주 공정이 또 이슈가 되는데요. 전구 물질이 아닌 저희가 생산 공정이 A, B, C라고 이렇게 A부터 C까지 순서대로 공정이 이렇게 있다고 보면은 생산 공정 B에서 외주를 준 경우가 만약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그 외주 처리에 대해서 실제로 거기서 처리를 하면서 배출량이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자료나 이제 배출량도 따로 수집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 외주 처리에 대한 양이 많다면은 실제로 저희가 그 외주 업체에도 방문을 해가지고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여의치가 않은 뭐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그 자료만 받아가지고 문서 검토로 이제 가름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수집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구물질 배출 개수랑 전구물질 소비량이 있는데, 배출 개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값을 얻는 경우가 드물어가지고 뭐 추정값이나 기본값을 사용한 경우가 좀 많았고요. 그다음에 공급망 중간 단계에서 이 배출 개수나 이 배출량에 대한 정보가 끊어지는 경우가 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조금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이후에 기본값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CN 코드에 대한 이해가 필수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전구물질 소비량 같은 경우는 영년이라는 게 이제 캘린더열 1월부터 12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영년 동안에 사실은 그 전구물질이 실제 투입된 양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많은 기업들이 투입량을 그 직접
측정하거나 관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구물질을 구매한 양 또는 전구물질을 포함해서 최종적인 제품이 생산되지 않습니다. 생산량을 가지고 역으로 추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이참에 좀 공정이나 어떤 제품 생산의 효율성도 좀 고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투입량까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제품 생산량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수익 스크랩이나 불량품, 그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제외하고 양품을 기준으로 적용을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중량 측정 대신 이제 뭐 개수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른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 이 분모 나누는 그 기준이 조금 명확해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이 제품당 배출량이기 때문에 무게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도 참 중요한데요. 배출량 귀속 방법,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결국 할당의 문제입니다. 그 어떤 측정 기기를 설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 논리를 세워야 되는데, 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CBM에서는 어떤 특정한 그 방법론을 통해서 할당을 어떻게 해라라고 그 제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업체에서 계속 좀 연구를 하시고 고민을 하신 다음에 뭐 필요하다고 하시면 이제 컨설팅 기관을 이용하시면 제일 좋겠죠. 그렇게 그런 걸 통해서 논리를 좀 확고히 잡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배출량 보고 같은 경우는 사실 보증 수준이 국내의 배출권 거래제나 그 목표관리제, 명세서나 배출량 한정기에서 검증할 때는 당연히 합리적 보증으로 해야 합니다. 합리적 보증이라고 하는 경우는 실제로 로우 데이터까지 다 검증을 하고 저희가 검증을 함에 있어서 요거는 어느 정도 배출량의 오차까지 뭐 허용할 수 있다, 이런 거를 합리적 보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이 위에서 설명드린 수많은 이 그 제약 사항 때문에 현재는 그 제한적 보증으로밖에 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EU에서 이 검증에 대한 세부 지침들이 발표가 되면은 그것에 따라 가지고 이제 검증을 저희가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 계획, 특히 이제 명시적인 모니터링 계획서가 이제 개발이 의무인데 이제 미규정으로 문서화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 측에서는 모니터링 계획을 어떻게 하실지 문서화, 특히 온실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숫자이기 때문에 관련된 방법론들은 다 문서화를 하셔서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찬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